이게 마지막이야. 서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 몸을 맡겼다. 검은 수영복 차림의 그녀 주위로 투명한 비눗방울들이 반짝이며 떠다녔다. 누군가 근처에서 비눗방울을 날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엄마, 저 언니 예뻐. 서유는 눈을 감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은 그녀의 전부였다. 매일 올라오는 광고, 협찬 문의, 완벽한 각도로 찍힌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왜 저렇게 누워있어? 옆에서 친구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 안 들어가? 잠깐만. 이 순간이 좋아. 서유는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파도가 몸을 감싸는 느낌, 햇살이 피부를 간지럽히는 촉감, 비눗방울이 터지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다.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에 너라면 물에 젖은 모습 절대 안 보여줬을 텐데.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해변에서조차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다. 젖은 머리카락 한 올, 번진 아이라이너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그녀를 무너뜨린 이유였다. 지민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뭐가? 진짜 내가 아닌 사람이 된 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마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처음으로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달라진 것 같아. 그날이었다. 한 화장품 브랜드의 눈에 띄어 모델 제의를 받았을 때 서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SNS에 올린 광고 사진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들은 그녀를 여신, 완벽함의 화신이라 불렀다. 그 순간부터 서유는 완벽한 서윤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거울을 보는 것. 외출할 때는 항상 풀 메이크업. 먹는 음식, 입는 옷,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선택했다. 기억나?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집. 너 거기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 칼로리 높다고. 서윤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 떡볶이집. 대학 앞 작은 포장마차였다. 매운 떡볶이에 튀김을 찍어 먹으며 지민이랑 인생 고민을 나누던 곳.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곳은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메이크업 없는 맨 얼굴이 햇빛에 그대로 드러났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지금은 떡볶이 먹고 싶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받지 마. 지민이 말했다. 받아야 해. 서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SNS에 아무것도 안 올라온 지 일주일째야. 너 설마 또 우울증 온 거 아니지? 병원 선생님이 뭐래? 약은 먹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다그치는 투였다. 서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녀의 정신 건강이 아니라 끊긴 수입이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있어. 쉬긴 뭘 쉬어. 너 지금 광고 계약 3개나 날렸잖아. 브랜드 이미지 관리 안 되면 다시는 제의 안 온다고 했지. 당장 집에 와서 새 컨텐츠 찍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한테 투자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헬스 트레이너, 스타일리스트. 다 너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유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윤아, 지민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괜찮지? 안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민아,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7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비눗방울 하나가 서윤의 눈물에 닿아 터졌다. 무지개빛 파편처럼 흩어지는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도 저 비눗방울처럼 투명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언제든 터져버릴 수 있는. 가자.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지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해변을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그는 손에 비눗방울 도구를 들고 있었다. 아까 그 비눗방울을 날린 사람이었다. 저기요.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불렀다. 남자가 돌아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네. 그거. 비눗방울 만드는 거요.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요? 직접 만들었어요. 저기 카페에서 일하는데 손님들 재미있으라고. 그가 근처 작은 카페를 가리켰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간판이 보였다. 예쁘네요. 비눗방울. 서윤이 말했다. 그죠. 저는 비눗방울이 좋아요. 금방 터지지만 그 짧은 순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로 돌아갔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사람, 이상해. 근데 왠지 마음에 들어.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햇빛을 느끼고 깨어나듯. 지민아, 저기 가보자. 서윤이 카페를 가리켰다. 진짜 너 카페인 안 먹는다며. 오늘은 먹고 싶어. 두 사람이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수백 개의 비눗방울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은 몰랐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까 그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더 평범해 보였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패셔너블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지민이 주문했다. 아메리카노는 안 마셔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카페라떼 주세요. 설탕 많이 넣어서. 지민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쳐다봤다. 서윤은 지난 3년간 블랙커피만 마셨다. 칼로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녀가 정말 원하는 걸 마시고 싶었다. 좋아요. 금방 나옵니다. 남자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카페 내부는 아늑했다. 창가 자리마다 바다가 보였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위로받았습니다. 힘들 때 찾아올게요. 사장님 감사해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 특이한 카페네. 지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특이하다는 게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다. 좋은 의미요. 요즘 카페들은 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인테리어에만 신경 쓰는데 여긴 다르네요. 인스타그래머블. 남자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거 참 웃긴 말이죠. 사진에 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실제로 편한 게 아니라.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사진에 담기 위해 만들어진 인생. 그게 바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여기 나왔어요. 카페라떼 설탕 듬뿍. 남자가 컵을 내밀었다. 컵 위에는 하트 모양의 라떼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조금 삐뚤어진 완벽하지 않은 하트였다. 죄송해요. 라떼아트 실력이 별로라서. 남자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에요. 좋아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 불완전한 하트가 마음에 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같았다. 첫 모금을 마셨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얼마나 오랜만에 마시는 단 커피인지.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왜 울어? 지민이 놀라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서. 서윤이 웃으며 울었다. 남자는 조용히 그들의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손님의 감정을 존중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서윤아, 나 물어봐도 돼.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진짜로.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괜찮지 않아. 전혀.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있잖아. 서윤이 한숨을 쉬었다. 2개월 전 내가 처음으로 패닉 어택을 겪었을 때 기억나.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다. 대형 쇼핑몰 오픈 행사에 게스트로 초대받았던 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서윤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카메라가 나를 찍고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을 것 같았어. 서윤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번아웃 증후군이랑 우울증이 동시에 왔다고.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생긴 거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완벽주의자가 된 게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완벽한 외모, 완벽한 몸매,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했고 나는 그걸 주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지민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내가 옆에서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단지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을 뿐이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젊은 여성 3명이었는데 그들은 서윤을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서윤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완전 민낯이네.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어. 실물은 좀 그냥 평범한데 서윤의 몸이 굳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했다. 유명세의 대가. 하지만 오늘은 유독 견디기 힘들었다. 사진 찍어도 될까?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죄송한데 오늘은 좀. 서윤이 거절하려는 순간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는 다른 손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에이, 그냥 한 장만요. 서윤 씨 팬인데. 규칙은 규칙입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여성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다. 서윤은 놀라서 카페 주인을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카페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여기서는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그 말에 울컥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사생활이 공공재가 되었던가? 언제부터 거리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던가? 실례지만 성함이? 서윤이 물었다. 강민호요. 이 카페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입니다. 그가 웃었다. 민호 씨, 왜 이런 카페를 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도 한때는 바쁘게 살았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승진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여기 와서 이 카페를 열었어요. 3년 전 일이에요. 후회 안 하세요? 매일 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카드값 낼 때. 근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저답게 살 수 있으니까.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나답게 산다는 것.
그게 대체 뭘까?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호가 물었다. 아까 해변에서 왜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파도에 몸을 맡기고 계실 때 평화로워 보였어요? 네. 마치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반대예요.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잠시라도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진짜 아름다움이었달까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 서유는 그 표현이 좋았다. 자신의 인생은 늘 사진으로 담겨야 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속에는 진짜 자신이 없었다. 민호 씨는 행복하세요? 서윤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불행하진 않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서윤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매니저였다. 서윤아, 큰일 났어. 브랜드 측에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겠대. 내가 SNS 활동 중단하면서 계약 조항 위반했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서윤아, 지민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과호흡 상태였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물들일게요. 천천히 숨 쉬세요. 민호가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서윤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 없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컵을 쥐어주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들이쉬고 내쉬고. 제 호흡 따라 해보세요.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 서윤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5분쯤 지나자 증상이 조금씩 나아졌다. 미안해요. 보기 흉한 모습 보여드려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죠.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더 가져올게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허브차요. 민호가 자리를 뜨자 지민이 물었다. 서윤아, 매니저가 뭐래? 소송. 건다고. 서윤이 힘없이 말했다. 뭐라고? 그럴 수가. 내가 아파서 쉬는 건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SNS 활동 의무. 월 최소 20개 게시물. 나. 한 달 동안 5개밖에 안 올렸어. 말도 안 돼. 그럼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 그게 중요하지 않대. 계약이 우선이래. 서윤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이미 무너진 인생의 잔해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서윤이라는 브랜드였고 그 브랜드가 작동을 멈추자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요. 캐모마일과 라벤더를 넣은 차예요. 민호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마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예요. 서윤은 차를 받아들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순간 이 작은 카페에서 자신은 처음으로 서윤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민호 씨, 서윤이 말했다. 네, 여기. 내일도 와도 될까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기는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서윤은 그제야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곧 닥쳐올 더 큰 폭풍을.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수백 개의 메시지와 댓글 알림이 쌓여 있었다.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어제 그 카페 손님 중 하나가 몰래 서윤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던 것이다. 완벽한 인플루언서 서윤의 민낯,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속 서윤은 젖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댓글들은 잔인했다. 역시 보정발이었네. 크크. 실물 보니까 그냥 평범한데 속았다. 정신병 있다던데 진짜였나 보. 얘 요즘 광고도 다 날렸대. 끝났네. 저런 모습 보니까 실망이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서윤 몰락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었다.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다. 인플루언서 서윤, SNS 활동 중단하며 계약 위반 논란, 완벽했던 서윤의 추락, 정신건강 문제 시인, 브랜드들 잇따라 계약 파기, 서윤의 미래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서윤이 중얼거렸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지민이 깼다. 무슨 일이야? 서윤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누가 이런 짓을. 내가 방심했어. 카페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잖아. 그게 다 컨텐츠가 된 거야.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윤아, 너 지금 기사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엄마, 당장 해명 올려. SNS에 사과문 올리고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정정보도 요청하고 너 이대로 끝나면 우리 집안도 끝나는 거야. 엄마, 나 지금이 아니야. 내 아빠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내 덕분에 사업도 확장했는데 이제 다 물거품 되는 거야. 너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족의 자산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가치가 SNS 팔로워 수와 광고 계약 횟수로 측정된다는 사실. 서윤아, 샤워하고 나가자. 저 카페 가자. 민호 씨한테. 지민이 말했다. 안 돼. 서윤이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서윤아, 제발 혼자 있게 해줘. 지민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서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어둠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이 어둠이.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브랜드 담당자들, 매니저, 기자들,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 서윤은 핸드폰 전원을 껐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노트북으로 메일이 하나 들어왔다. 법무법인에서 온 메일이었다. 서윤님께 귀하는 지난 3개월간 계약서 제7조 SNS 활동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합니다. 7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억 원.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나머지 돈은 이미 가족들에게 갔거나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쓰였다. 피부과 성형외과,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모두 완벽한 서윤을 위한 투자였다. 서윤은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울음으로 바뀌었다. 난 끝났어. 몇 시간이 흘렀다. 서윤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목도 마르지 않았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저녁 무렵 누군가 숙소 문을 두드렸다. 서윤아, 나야. 문 열어. 지민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아, 여기 누가 왔어? 민호 씨야. 서윤은 깜짝 놀라 이불을 벗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 씨한테 상황 들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서유는 거울을 봤다. 끔찍한 모습이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예전의 그녀라면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상관인가? 이미 다 끝났는데. 서유는 문을 열었다. 민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손에 든 보온병을 내밀었다. 따뜻한 수프 만들어 왔어요. 아마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왜 이러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게는 당신이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완벽해야 하는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3억 원 배상하래요. 돈 없어요. 가족들은 저한테 화내고 SNS에는 악플만 가득하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게요. SNS 팔로워가 당신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 계약이 당신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서윤이 소리쳤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게 제가 27년 동안 만들어온 제 자신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저는 진짜 당신을 찾을 수 있어요. 서윤은 멍하니 민호를 쳐다봤다. 서윤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다. 3년 전 저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과장이었어요. 승진 후보 1순위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회의 중에 쓰러졌어요. 과로로. 그래서 카페를 차린 거예요? 네. 회사는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병가도 눈치 보였고 복직하자마자 한직으로 발령났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회사에서 같이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노동력이었구나.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바다가 보였다. 그래서 사표 냈어요. 부모님은 미쳤다고 하셨죠. 친구들도 다들 말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오히려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강민호로 살 수 있었어요. 000 회사 과장 강민호가 아니라.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저도 서윤으로 살고 싶어요. 인플루언서 서윤이 아니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요? 저는 이미 다 잃었는걸요. 민호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다 잃었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내려놓은 건가요? 그 질문에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프 드세요. 식기 전에. 민호가 보온병을 따라 그릇에 담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 서윤은 수프를 한 숟가락 떴다. 호박 수프였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던 그 맛이었다. 아직 서윤이 상품이 되기 전 그냥 엄마의 딸이었을 때. 맛있어요. 서윤이 울먹였다. 다행이네요. 제 요리 실력이 형편없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민호 씨. 서윤이 입을 열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가 답을 줄 순 없어요. 이건 서윤 씨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뭔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지민 씨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리고 민호가 숙소 창밖을 가리켰다. 저 바다도 있잖아요.
서윤이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바다였지만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반복. 바다는 참 신기해요. 민호가 말했다.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결국 다시 잔잔해지거든요. 서윤 씨 인생도 그럴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믿고 싶어요. 서윤은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윤의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지민의 핸드폰으로 긴급 연락이 왔다. 서윤아, 큰일 났어. 지민이 급하게 말했다. 내 엄마가 기자회견 연다고 했어. 내일 오전 10시. 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래.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내 엄마가 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대. 보호자 강제 입원으로. 그래야 계약 위반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나 뭐라나.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민호가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세요. 일단 호흡 가다듬고. 하지만 서윤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강제 입원.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통제당한다는 의미였다. 자유를 잃는다는 의미였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서윤이 계속 중얼거렸다. 서윤 씨, 저 봐요. 제 눈 봐요. 민호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았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요? 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는 계획이요. 서윤은 민호의 눈을 봤다.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저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당신이 원한다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완벽한 서윤이 되려고 하지 않기로. 도와주세요. 서윤이 말했다.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민호가 웃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카페로 가요. 거기서 작전 회의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카페로 향했다. 밤바다는 거치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희망이 싹 트고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정이 넘은 카페. 민호는 문을 잠그고 세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민호가 말했다. 서윤 씨 엄마가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연다. 목적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야 계약 위반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가족 이미지도 지키고.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가요? 지민이 물었다. 민호가 노트북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가능하네요. 서윤 씨, 혹시 최근에 정신과 진료 받으셨나요? 네. 2개월 전에 패닉 어택 이후로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그 기록이 있으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법적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서윤 씨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기자회견보다 먼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SNS에 글을 올리세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완벽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건 서윤이 망설였다. 더 욕먹을 텐데요. 욕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곡하기 전에. 지민이 끼어들었다. 근데 서윤이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잖아. 글 쓸 수 있을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써보고 싶어요. 둘이 놀란 눈으로 서윤을 쳐다봤다. 진짜로? 지민이 물었다. 네. 사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참았어요. 완벽한 이미지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는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거예요. 그 마음. 서윤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빈 문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민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서윤 씨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광고 계약, 늘어나는 팔로워 수, 쏟아지는 찬사들. 그리고 그 이면의 외로움, 불안, 공허함. 저는 서윤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요. 민호와 지민은 조용히 서윤을 지켜봤다. 저는 제 자신을 배신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완벽한 서윤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풀리는, 해방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미안해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완벽한 삶을 사는 척했으니까. 제 SNS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우울해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타이핑을 시작했다.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트러블도 나고 다크서클도 있습니다. 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수십 장 중 한 장이고 대부분은 보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완벽한 일상 사진들 뒤에서 저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서윤은 아프면 안 되니까요.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걸 입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5년 동안 쌓였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제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자 저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가치는 팔로워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 이유는 광고 계약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한 서윤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은 잠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글을 올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완벽한 서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계속하세요. 민호가 조용히 격려했다. 서윤은 마지막 문단을 썼다. 저는 이제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진짜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찾아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서윤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짜 서윤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거짓된 모습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윤 드림. 글을 다 쓰고 나자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다 썼어요. 지민이 글을 읽었다. 눈물을 흘리며 서윤아,
이거 진짜 좋아. 진심이 느껴져. 올릴까요? 민호가 물었다. 서윤은 망설였다. 손가락이 개시 버튼 위에서 떨렸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모함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덤비는 거고요. 서윤 씨는 지금 용감한 거예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클릭했다. 글이 올라갔다. 처음 1분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쳐다봤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심이 느껴져요. 응원합니다. 저도 완벽한 척하느라 힘들었어요. 공감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서윤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물론 악플도 있어. 다 이제 와서 동정 구하기냐. 책임은 안 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정신병 핑계 대지 말고 계약이나 지켜. 하지만 신기하게도 서윤은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악플도 자신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도.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10만, 20만, 50만.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30분 후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너 미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엄마, 저는 당장 글 내려.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잖아. 엄마.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도 취소하세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감히 엄마한테. 엄마는 제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인이고 제 삶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너 정신 나갔구나. 내가 당장 거기 가서.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괜찮아요? 민호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워요. 엄마가, 가족이, 세상이 다 무서워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거면 됐어요. 지민이 노트북을 보며 외쳤다. 서윤아, 이거 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서윤 고백. 그리고 지민이 댓글창을 스크롤했다. 댓글들 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서윤은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저도 SNS 보면서 우울했어요. 남들은 다 완벽한데 나만 형편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화가 나면서도 위로가 돼요. 인플루언서들의 삶이 다 이렇구나. 겉모습만 화려한.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울증 있는데 말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래도 계약은 지켜야지. 동정 마케팅 같은.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윤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거짓말보다 불완전한 진실에 더 공감했다. 이거 봐요. 민호가 한 기사를 가리켰다. 벌써 기사가 나왔어요. 인플루언서 서윤의 용기 있는 고백, SNS 완벽주의 문화의 일침. 또 다른 기사. 서윤 사태로 본 인플루언서 산업의 어두운 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서윤의 글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저도 고백합니다. 제 피부는 사진만큼 완벽하지 않아요. 매일 피부과 레이저 받고 보정 앱 돌려요. 서윤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인기 요리 인플루언서, 저도 사실 매일 저렇게 먹지 않아요. 촬영용 음식일 뿐이에요. 진짜 제 식단은 그냥 평범해요.
1명, 2명, 10명. 점점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진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고백이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이끌어낸 것이다. 대박이다. 지민이 감탄했다. 서윤아, 너 혁명을 일으킨 거야. 혁명, 서윤이 어리둥절해했다. 응. SNS 문화의 혁명. 완벽함에서 진실함으로. 서윤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고백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새벽 2시 서윤의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나 진수야. 오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너를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봤던 것 같아. 서윤은 놀랐다. 매니저 진수는 항상 냉정하고 비즈니스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오빠, 무슨. 내 글 읽고 반성했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브랜드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소송 취하한대. 정말요? 응. 내 글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된대. 정신 건강을 고려하는 휴머니즘적 브랜드 이미지로 가기로 했대. 그리고 진수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캠페인 모델로 너를 원한대. 물론 내가 원하면 거절해도 돼. 이제는 내 선택이야. 서윤은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했다. 완벽한 척을 멈추자 오히려 기회가 온 것이다. 오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서윤아. 네, 고마워. 용기 내줘서. 전화를 끊은 서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바다는 고요했다.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민호가 카페 소파에 담요를 펴며 말했다. 여기서 자도 돼요? 물론이죠. 오늘 하루 겪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푹 쉬세요. 서윤은 소파에 누웠다. 지민도 옆 소파에 누웠다. 민호는 카운터에서 조용히 정리를 했다. 민호 씨, 서윤이 불렀다. 네,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서윤 씨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민호 씨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민호가 서윤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다. 서윤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의 시작. 무서워요. 당연하죠. 새로운 시작은 항상 무섭죠. 근데 아시죠? 무서워하면서도 앞으로 가는 게 용기예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민호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내일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어쩌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서윤은 해변을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지민이 그리고 민호가 함께 걷고 있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지만 차갑지 않았다. 하늘에는 수백 개의 비눗방울이 떠 있었다. 한 비눗방울이 서윤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터지지 않았다. 그 속에는 작은 무지개가 담겨 있었다. 이쁘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정말 이쁘네요. 당신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완벽하지 않아도, 깨지기 쉬워도.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비눗방울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새벽 5시, 카페 안은 고요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의 고백은 여전히 SNS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샵 진짜 나로 살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윤이 있었다.
아침 9시. 서윤은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카페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이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다. 카메라가 카페 유리창을 향하고 있었다. 어떡하지? 서윤이 당황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서윤 씨는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카페가.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민호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순식간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서윤 씨와 무슨 관계신가요? 서윤 씨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신병원 입원설은 사실인가요? 민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서윤 씨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취재 열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윤 씨는 이미 SNS에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상은 그녀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이 조금 물러났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카페 안으로 돌아온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당분간 저들이 여기 진을 칠 것 같네요. 죄송해요. 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명세의 폭력성이죠. 지민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서윤아, 내 엄마가 기자회견 강행한대. 30분 후래. 뭐라고? 내 동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할 거래. 보호자 권한으로.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서윤 씨, 지금 즉시 의사 선생님께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강제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라는. 지금 어떻게?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예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민호는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한 여성이 카페에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정신과 의사 이지혜였다. 서윤 씨, 안녕하세요. 민호 친구 이지혜예요. 지혜가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 민호한테 들었어요. 일단 간단히 상담을 해볼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혜는 서윤과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서윤의 증상, 상태,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했다. 서윤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어요. 강제 입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혜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서윤 씨 가족이 계속 압박하면 힘들 수 있어요.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 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서윤 씨. 지혜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당신을 위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낳아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을 소유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 순간 카페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고 서윤의 어머니가 내렸다. 뒤따라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도 함께였다. 서윤아, 나와. 어머니가 카페 문을 두드렸다. 서윤의 몸이 얼어붙었다.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제가 나갈게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서윤이 일어섰다. 제가 나가야죠. 제 문제니까. 서윤아, 괜찮아요. 이제는 마주해야 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페 문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윤, 어머니와 화해할 의향은?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서윤이 말을 꺼냈다. 집에 가자. 지금. 어머니가 서윤의 팔을 잡았다. 싫어요. 서윤이 팔을 뿌리쳤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병원도 안 갈 거고 집에도 안 갈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있어. 내가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는지 알아. 우리 가족이, 내 아빠 사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그게 제 책임인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가 언제 아빠 사업에 이용되는 걸 동의했나요? 제가 언제 가족의 돈벌이 수단이 되겠다고 했나요? 이 불효자가 누가 너를 키웠는데, 누가 너한테 투자했는데. 투자, 서윤이 소리쳤다. 엄마한테 저는 투자 대상이었어요. 딸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이 올라갔다. 서윤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민호가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당신 누구야? 우리 딸 꼬드긴 사람?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이 모든 장면이 뉴스에 나갈 겁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렸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집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좋아. 그럼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가족도 아니고.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다. 알았어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전 이제 자유네요. 가족의 기대, 엄마의 요구, 아빠의 사업.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후회할 거야.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봐. 해볼게요. 혼자서. 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우리한테 받은 돈 다 갚아.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양육비, 교육비, 성형비, 모든 것. 차가 떠났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 씨. 민호가 그녀를 부드럽게 카페 안으로 데려갔다. 카페 문이 닫혔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괜찮아요? 지민이 물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다 끝났어요. 서윤이 중얼거렸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다 없어졌어요. 아니요. 지혜가 말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당신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려. 아니에요.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윤은 민호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손님인데.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친구예요.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네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이상.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서윤 씨가 쉬어야 할 때예요.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확인하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서윤아, 이거 봐. 핸드폰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서윤의 용기에 네티즌들 지지 본물. 진정한 용기 찬사. 모녀대면 영상 확산. 여론 서윤 편으로. 전문가들 서윤 사례는 현대 가족 관계의 단면 분석.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사. 서윤 SNS 팔로워 100만 증가. 진실의 힘.
서유는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댓글들을 읽었다. 서윤 씨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딸을 상품 취급하다니. 서윤 씨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독립하고 싶어졌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용기는 이런 거구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말하는 것.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위로받는 눈물이었다.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맞아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은 민호의 카페 위층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민호가 임시로 내어준 공간이었다. 이렇게까지 신세 지는 게 미안해요. 서윤이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비어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민호가 미소 지었다. 손님이 늘어서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되는걸요? 실제로 카페는 문전성시였다.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를 느끼러 왔다. 치유의 공간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오늘도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물었다. 정말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앞치마를 건넸다. 그럼 서빙 도와주시겠어요?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홀에 나갔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놀랐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웃으며 맞이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서윤 씨, 진짜 여기서 일하세요? 한 손님이 물었다. 임시로요. 민호 씨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응원할게요. 서윤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이게 일하는 거구나. 서윤은 생각했다. SNS에 예쁜 사진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잠시 쉬려고 카운터에 앉았다. 민호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첫 근무 어때요? 생각보다 좋아요. 힘들긴 한데 뿌듯해요. 그저 일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윤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는 정말 특이해요. 특이하다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 관두고 작은 카페 운영하고 돈도 별로 안 버는데 행복하다고 하고. 민호가 웃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누가 정했나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럽네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니, 이미 시작했잖아요. 저요? 네. 일주일 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요.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완벽한 서윤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아직은 얼굴이 들어왔다. 서윤의 전 매니저 진수였다. 오빠, 서윤아, 오랜만이다. 진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할 얘기가 있어서. 시간 좀 괜찮아? 둘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호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조용히 물러났다. 서윤아, 미안해.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동안 너를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대했어. 내 잘못이야. 오빠, 너의 SNS 글 보고 많이 반성했어. 나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간 것 같아. 숫자만 보고 계약만 보고 사람은 안 본 거야. 서윤은 진수의 눈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청구한 양육비, 교육비 등등에 대한 법률 검토서야.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았어.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얼마나 갚아야 해요?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야. 그 이후의 투자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자녀에게 청구할 수 없어. 성형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서윤은 믿기지 않았다. 진짜요? 내 엄마가 허세 부린 거야.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 없어. 물론 소송은 걸 수 있지만 100%질 거야. 서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럼 전 자유야. 완전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하나 더. 진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새로운 계약서야. 계약서요? 한정신건강 캠페인 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진정한 나로 살기 캠페인의 홍보대사. 물론 강제는 아니야.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조건은요? 월 1회 강연, SNS 활동은 자유, 완벽한 모습, 연기 금지. 진수가 웃었다. 오히려 진솔한 모습을 보여달래. 그리고 보수는 기존 광고의 절반 정도야. 서윤은 서류를 읽었다. 신기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이 적다고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서윤아. 네.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예전에 너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 서윤이 미소 지었다. 저도 느껴요. 제가 변했다는 걸. 진수가 떠나고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기회.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또다시 이미지에 덫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고민되세요? 민호가 다가와 물었다. 네. 좋은 기회 같기는 한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요. 서윤 씨, 제 생각에는. 민호가 자리에 앉았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전에는 해야 한다였고 지금은 하고 싶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윤은 그 말을 음미했다. 내 말이 맞아요. 예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완벽해야 했고, 무조건 인기를 유지해야 했고,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 마음이 진짜 원하는지. 민호가 일어서려는데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네. 물어봐도 돼요? 일주일 전에 했던 말. 친구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말. 민호의 귀가 빨개졌다. 아, 그거. 무슨 뜻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서윤 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처음 해변에서 봤을 때부터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요? 저는 그냥 평범한데 그게 좋았어요. 완벽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그리고 그 용기.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진실을 말했잖아요. 서윤은 민호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판단이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이는 눈빛.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연애 같은 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지금은 서윤 씨가 자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 감정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천만에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일부니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서윤아, 대박 소식. 무슨 일이야? 너 기억하지? 내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당했던 그 브랜드. 응. 그 브랜드 CEO가 사퇴했대. 직원 인권 침해, 불공정 계약 등으로 내부 고발 들어갔대. 내 사건이 도화선이 된 거야. 서윤은 놀랐다. 정말? 응. 그리고 그 브랜드랑 계약했던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공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한다고. 너 덕분에 업계 전체가 변하고 있어. 서윤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혁명이야. 한 사람의 진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민호가 박수를 쳤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동참했다. 서윤을 향한 박수갈채였다. 서윤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 저녁이 되고 카페가 문을 닫았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민호 씨, 비눗방울 만드는 거 가져왔어요? 서윤이 물었다. 네. 항상 가지고 다녀요. 민호가 비눗방울 도구를 꺼냈다. 세 사람은 해변에서 비눗방울을 날렸다. 수백 개의 비눗방울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다. 예쁘다. 서윤이 중얼거렸다. 서윤 씨도 예뻐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서윤이 민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도 예쁘다고 느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보정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으로 한 비눗방울이 서윤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터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작은 세상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서윤이 말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이 순간을. 비눗방울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터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두 달이 흘렀다. 서윤은 여전히 민호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한 바리스타가 되어 있었다. 서윤 씨, 라떼아트 실력 늘었네요. 단골 손님이 감탄했다. 감사해요. 민호 씨한테 매일 배우고 있어요. 서윤이 웃으며 답했다. 컵 위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따뜻해 보였다. 서윤의 SNS도 변했다. 예전처럼 완벽한 사진 대신 일상의 솔직한 모습들이 올라왔다. 카페에서 커피 실수로 쏟은 사진, 오늘도 실수 3회. 괜찮아, 배우는 중이니까. 화장 안 한 아침 얼굴 셀카, 굿모닝, 다크서클과 함께하는 월요일. 떡볶이 먹는 사진, 3년 만에 먹는 떡볶이. 칼로리, 오늘은 신경 안 써. 댓글들은 따뜻했다. 이런 모습이 더 좋아요. 진짜 인간미 있어요. 덕분에 저도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 사랑하게 됐어요. 팔로워 수는 150만이 되었다. 예전보다 많았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신건강 캠페인 단체에서 첫 강연 요청이 왔다. 서윤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강연장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다. 50명 정도의 청중이 있었다. 대부분 20에 30대 젊은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랐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완벽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요.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 우울증,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 저는 깨달았어요. 완벽함은 환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서윤 씨, 저는 대학생인데요. 저도 SNS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어떤 용기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당신은 이미 완벽해요. 있는 그대로. 그날 밤 서윤은 카페로 돌아왔다. 민호가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놨다. 첫 학년 성공 축하해요. 지민도 함께 있었다. 고마워요, 다들. 서윤이 케이크를 보며 웃었다. 오늘은 신경 끄세요. 민호가 웃었다.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너는 절대 이런 케이크 안 먹었을 텐데. 맞아요. 예전에 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민호가 물었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진짜로.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뭐려? 저랑 연애하실 생각 있으세요?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다. 민호 씨,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서윤 씨를 좋아해요. 완벽한 인플루언서 서윤이 아니라 지금의 진짜 서윤을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달 동안 민호는 항상 그녀 옆에 있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있어줬다. 저도 민호 씨를 좋아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아직 제 자신을 완전히 찾지 못한 것 같아서. 괜찮아요. 같이 찾아가면 되죠.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네. 서윤 씨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서윤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천천히. 좋아요. 지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나 이 순간 기다렸다고. 다음 날 서윤은 특별한 결심을 했다. SNS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매일 하나씩 진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 실패도 성공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첫 번째 포스트. 데이 1. 오늘 저는 커피를 쏟았어요. 손님 옷에. 엄청 당황했고 사과했고 함께 웃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하루.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앞으로 100일 동안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실래요? 샵 진짜 나로 살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각자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오늘 시험에 떨어졌어요. 슬프지만 다시 도전할 거예요. 화장 안 한 얼굴 공개합니다. 이게 진짜 저예요. 오늘 요리 망쳤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서윤은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가 영화 내내 졸았다. 부끄러웠지만 민호는 웃으며 이해해줬다. 완벽한 데이트가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데이 15. 오늘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짧은 문자였지만 3개월 만에 연락이다. 아직 화해는 아니지만 작은 시작인 것 같다. 데이 30. 강연을 5번째 했다. 이제는 떨리지 않는다. 아니, 여전히 떨리지만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안다. 오늘 한 청중이 말했다.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때에 50, 카페 알바 정시 직원이 되었다. 월급은 예전 광고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상하게 만족스럽다. 내가 버는 돈이 내 노동의 대가라는 게 뿌듯하다. 때에 70 민호에게 사랑해라고 처음 말했다.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 아니다.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 데이 100이 다가왔다. 서유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데이 100 기념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질문도 받고 제 이야기도 하고. 오늘 저녁 8시 해변에서 만나요. 저녁 8시 서유는 해변에 섰다.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10만 명이 접속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입니다. 오늘로 샵 진짜 나이 100일 챌린지가 끝나는 날이에요. 댓글이 쏟아졌다. 100일 동안 감동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제 모습을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순간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포장된 한 장의 사진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민호는 비눗방울 도구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카메라를 돌렸다. 민호가 비눗방울을 날렸다. 2개의 비눗방울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갔다. 비눗방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짧고 연약해요. 언제든 터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충분해요. 한 비눗방울이 카메라 렌즈에 닿았다. 그 속에는 무지개빛 세상이 담겨 있었다. 100일 챌린지는 오늘로 끝나지만 제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진짜 나로 사는 여정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함께 할게요. 서윤 씨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서윤은 방송을 종료하고 고마워. 너희 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야.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 씨,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냐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이었다면 즉시 대답했을 것이다. 광고 계약, 팔로워 늘리기, 더 유명해지기.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글쎄요. 일단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싶고요. 그것뿐이에요? 강연도 계속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그리고 서윤이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평범하게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런 거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완벽한 계획이네요. 완벽하진 않죠. 그냥 제가 원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챌린지가 끝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100일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가족, 명예, 돈, 팔로워. 하지만 진짜로는 모든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민호는 말했다.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믿는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떨지 모르겠다.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완벽한 서윤은 죽었다. 그리고 진짜 서윤이 태어났다. 1년이 흘렀다. 서윤아, 손님 많이 오신다. 빨리. 민호가 카운터에서 외쳤다. 알았어요.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며 달려왔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카페는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서윤의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정성 있는 분위기, 따뜻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은 공간이라는 입소문 덕분이었다. 서윤은 이제 정식 바리스타였다. 자격증도 땄고 라떼아트 실력도 제법이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이었다. 여기 카페라떼 2잔이요. 한 손님이 주문했다. 네, 금방 나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라떼를 만들면서 서윤은 1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카페에서 일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그리고 행복할 거라는 것을. 서윤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민호가 물었다. 네,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가면 알아요. 민호가 신비롭게 웃었다. 오후 3시 서윤과 민호는 한 건물 앞에 섰다. 마음치유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봐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정면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진짜 나로 살기 재단 설립 기념식. 서윤은 놀라서 민호를 쳐다봤다. 서윤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정신건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완벽함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에요. 서윤 씨가 명예 이사장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정신과 의사 이지혜였다.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 재단의 센터장을 맡기로 했어요. 같이 일하실래요? 서윤은 감격스러웠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용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뭘 하면 되나요? 서윤 씨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물론 서윤 씨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강요는 아니에요.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판단이 아닌 지지의 눈빛. 꼭 하고 싶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서윤은 센터를 둘러봤다. 상담실, 명상실, 그리고 작은 카페까지 있었다. 여기 카페는 제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민호가 말했다. 본점은 직원한테 맡기고. 정말요? 네.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민호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사랑하니까요. 그날 저녁 서윤은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지난 1년 동안 몇 번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통화는 처음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너는? 저는 잘 지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용서한다는 게 엄마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던 거겠죠. 비록 그게 제가 원하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미안하다. 엄마도 잘못한 게 있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년 만에 듣는 엄마의 사과였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괜찮아요. 너 행복하니? 네, 엄마.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걸로 됐어. 전화를 끊고 서유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 후 진짜 나로 살기 재단은 첫 번째 큰 행사를 열었다. 불완전함의 축제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오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불완전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대학생은 말했다. 저는 시험에 3번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4번째 도전 중이에요. 한 중년 남성은 고백했다. 저는 40년 동안 우울증을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받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한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저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완벽한 엄마보다 진짜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 서유는 무대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불완전함으로. 행사 마지막에 서유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여러분,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사람들이 건물 밖 광장으로 나왔다. 해질녘이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제부터 비눗방울을 날릴 거예요. 각자 하나씩의 비눗방울에 소원을 담아서요. 자원봉사자들이 비눗방울 도구를 나눠줬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눗방울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윤이 비눗방울을 만들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요. 비눗방울을 날렸다. 1, 2, 10, 100, 1000. 수천 개의 비눗방울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노을빛에 반짝이는 비눗방울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기적 같았다. 민호가 서윤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름답네요. 정말요. 하나하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강해지죠. 서윤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제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서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한 비눗방울이 두 사람 사이에 떠 있었다. 터지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떠다녔다. 그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반사되어 있었다. 민호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민호는 깜짝 놀라 서윤을 쳐다봤다. 프러포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자가 먼저 프러포즈 하는 거. 아니요. 완벽해요. 민호가 웃으며 서윤을 안았다. 결혼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알아차린 것이다. 그날 밤 서윤은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스라고 했어요. 완벽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어요. 준비된 반지도 없었고 낭만적인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비눗방울이 날리는 광장에서 솔직한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저답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인 것. 2년 전 저는 완벽한 인플루언서 서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보정되고 연출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삶은 거짓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평범한 바리스타 서윤입니다. 때로는 커피를 쏟고 라떼아트를 망치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완벽함의 탈을 벗어던지고 진짜 당신으로 사세요. 그 순간 삶은 비눗방울처럼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짧지만 아름다운, 연약하지만 반짝이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삶.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포스팅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가끔 제 일상을 나눌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진짜 제 모습을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진짜 삶의 의미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서윤 씨는 제 영웅이에요. 6개월 후, 작은 해변 예식장. 50명의 하객만 초대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서윤은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다웠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신부 입장합니다. 서윤이 혼자 걸어 들어왔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름답네요. 민호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주례는 정신과 의사 이지혜였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추는 대신 함께 치유하기로 약속하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수천 개의 비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비눗방울이다. 누군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봤다. 햇빛을 받은 비눗방울들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내려왔다. 서윤은 손을 뻗었다. 하나의 비눗방울이 그녀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터지지 않았다. 이상해. 안 터지네. 서윤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기적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비눗방울 속에는 작은 세상이 담겨 있었다. 해변, 하객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서윤이 말했다. 저도요. 우리의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순간을. 비눗방울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았다. 피로연에서 서윤은 짧은 소감을 말했다. 2년 전 저는 이 자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서윤은 민호를 쳐다봤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들이라는 것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여정의 일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진짜 우리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밤이 되고 신혼부부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다. 네, 엄청나게요. 서윤이 대답했다. 후회 없어요? 예전의 화려한 삶.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전혀. 그때의 저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지금의 저는 진짜로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서윤 씨를 만나기 전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글쎄요.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진실하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완벽해요. 그 계획 없으니.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기 봐요.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다. 별똥별. 서윤도 올려다봤다.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소원 빌어요. 민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서윤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근데 아마 같은 소원일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니까요. 서윤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에 더 완벽한 순간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인생처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하고, 하지만 언제나 계속되는 민호 씨. 네, 고마워요. 진짜 저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에 글을 쓰고 있었다. 오늘 해변에서 한 커플을 봤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용기를 내야겠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서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파도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 10년 후. 엄마, 저기 비눗방울이야. 5살 아들 준우가 소리쳤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쳐다봤다. 그래, 예쁘지? 가족은 여전히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는 2개의 지점으로 늘어났다. 서윤은 여전히 바리스타로 일했다. 동시에 진짜 나로 살기 재단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녀의 책 비눗방울의 기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엄마, 나도 비눗방울 만들고 싶어. 준우가 조려왔다. 그래, 같이 만들자. 민호가 비눗방울 도구를 가져왔다. 가족 3명은 해변에서 비눗방울을 날렸다. 아빠, 비눗방울은 왜 금방 터져? 준우가 물었다. 그게 비눗방울의 아름다움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짧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반짝이잖아. 인생도 그래? 그래, 인생도 짧아. 하지만 진실하게 살면 비눗방울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눗방울을 날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진짜 자신을, 진짜 사랑을, 진짜 삶을. 핸드폰이 울렸다. 한 젊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윤 씨,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커밍아. 웃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네. 한 사람이 용기를 냈대요. 당신 덕분이네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의 용기예요. 저는 그냥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민호가 서윤을 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대단해요. 불완전하지만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엄마, 아빠, 저 비눗방울 안에 무지개 봤어. 진짜, 어디? 저기, 저 큰 비눗방울. 3사람은 함께 그 비눗방울을 쳐다봤다. 햇빛을 받은 비눗방울 속에는 정말로 작은 무지개가 담겨 있었다. 예쁘다. 준우가 감탄했다. 그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야. 서윤이 말했다. 비눗방울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구름 위로 사라졌다. 엄마, 비눗방울이 어디로 갔어? 하늘나라로 갔어. 거기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려고. 나도 커서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무지개 보여주고 싶어. 서윤은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심이면 돼. 진심이 뭐야? 진짜 내 마음이야. 거짓말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나는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해. 우리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민호와 서윤이 동시에 대답했다. 세 사람은 포옹을 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하지만 진실한 가족.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문득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뭐 생각해요? 민호가 물었다. 10년 전 일이요. 그때 제가 이 해변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후회 없어요? 서윤은 남편과 아들을 쳐다봤다. 단 1초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무너졌던 것에.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도움도 청하고 실수도 인정하는. 그게 제 방식의 강함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준우를 재운 후 서윤은 일기를 썼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온 습관이었다. 2035년 6월 15일.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카페에서 일하고 강연 준비하고 가족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게 기적이다. 10년 전에 나는 이런 평범한 하루를 꿈꿀 수조차 없었다. 매일이 전쟁 같았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사람들의 시선, 끊임없는 비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 준우가 물었다. 엄마는 행복해?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다. 내가 배운 것. 완벽함은 환상이다. 진실함이 아름다움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인생은 비눗방울처럼 짧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그 증거다. 비눗방울은 금방 터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온 세상의 빛을 담는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짧지만 아름답다. 연약하지만 빛난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하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살기의 의미다. 10년 전 나는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더 진실한, 더 자유로운, 더 사랑하는 나. 그리고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진짜로. 서윤. 일기를 덮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문득 첫날 해변에서 본 비눗방울들이 떠올랐다. 그때 민호가 했던 말. 인생도 비눗방울 같아요. 금방 터지지만 그 짧은 순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는 옳았다. 서윤은 SNS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네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은 지. 오늘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함께 걸어와 줘서, 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여 줘서,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게, 특별하지 않지만 의미 있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비눗방울처럼 빛나는 하루 되세요.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윤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10년 전 그녀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완벽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그녀는 그냥 자신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진실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직 안 자요? 곧 잘게요. 막 마지막 포스팅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요? 감사 인사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민호가 서윤을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참 멀리 왔죠. 맞아요.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죠. 무섭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민호의 팔베개를 베고 서윤은 천장을 바라봤다. 민호 씨, 혹시 천국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지금 이 순간 같지 않을까요? 지금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평화롭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순간. 그게 천국 아닐까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사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서윤은 눈을 감았다. 민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소리. 살아있다. 서윤은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다. 진짜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밖에서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달빛은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어디선가 비눗방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윤은 느낄 수 있었다. 마법 같은 순간. 비눗방울처럼 짧지만 영원한 순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다. 완벽함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여성의 여정.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 자기 자신의 강박을 극복하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야기. 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눗방울처럼 짧고 연약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빛을 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라는 메시지를 희로애락의 서사를 통해 현대인이 겪는 완벽주의 압박,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갈등, SNS 중독 등을 다루면서도 결국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었습니다.